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2000년도랑 비슷하게 보는데요. 금리를 올린다면 뭐든지 하지 마라는 사인이거든요. 회사와 실적과 또 뭐든지 다짐해서 가야 저는 더 튼튼하게 갈 수 있다고 봐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도주를 찾을 때는 그 종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노블리제 배진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여행 다녀오셨다고요. 유럽은 아니고 여기저기 나라를 다녔고 제가 또 원래 코로나 전에는 한 1년에 한두 달씩 그 해외를 다니면서 저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거래 또 하면 되니까 네, 해서.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게 였는데 코로나 때 한 3년은 못 다니다가 이번에는 좀 뭐 안식월 1년 중에 한 안식월 보통 이제 12월 1월 뭐 두 달 할 수도 있고 뭐 1월 2월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12월 말부터 한 2월 초까지 좀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네, 부럽네요. 네. 지금 그 사이에 한국이 아니죠. 금융시장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 1월 달 좋은 흐름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SVB 파산 뭐 이런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뭐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이 금융시장이 막 요동을 쳤거든요. 그렇죠.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네. 아니냐 이런 공포심이 시장을 장악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시장 어떻게 일단은 그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도 이게 각 나라에서 빨리 이렇게 불났을 때 빨리 어떻게 보면은 서방사에서 빨리 진압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일단 재정당국에서 빨리 뭐 돈을 부으면서 빨리 진압을 해서 그나마 급한 불을 끈 것 같아요. 그러나 큰 줄기적인 면에서는 아직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금리가 이제 5%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상태로 또 이렇게 주가도 올라가고 또 CPI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뭐 최소 뭐 5.5%까지 CPI가 6% 이하로 2%까지 떨어지려면 5.5에서 뭐 한 6%까지도 금리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 지수가 이렇게 위로 세게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등은 줄 수 있으나 크게 이렇게 완전 상승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5%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보면 제가 금리랑 뭐 이렇게 비교한 것도 하나 들고 나왔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준 금리가 한국에를 만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2000년도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2000년도랑 비슷하게 보는데요. IT 버블 때랑 지금 꺼지나가는 2000년도 IT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고 1년, 2년, 3년, 2003년부터 다시 대세 상승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21년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한 1년 반밖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시간은 좀 더 이렇게 횡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횡보 또는 뭐 상승 갔다가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금리로 보여주면 그 당시가 이제 1999년도부터 2000년도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그때 5.5%까지 올렸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그 당시에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금리고요. 오른쪽에 주황색 선이 금리고 이게 주가인데요. 금리가 여기 5.5%까지 올랐다가 쭉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계속해요.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하다 보니까 반등을 줬어요. 근데 또 아직도 고점을 못 뚫고 결국은 또 금리가 다시 더 떨어뜨렸죠. 그러고 나서 금리가 거의 바닥을 찍고 다음부터 이제 대세 상승으로 왔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많이 올라가고 나서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면서 금리를 또 다시 인상을 시작을 했죠. 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그렇게 됐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보면 다시 돌아가서 이때가 이제 IT 버블 3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때 이렇게 거의 상승 대비 반토막 정도 난 지점에서 이렇게 횡보 조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한 3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오래 걸렸네요. 36개월 정도 걸리고 이게 요 중간에 반등이 있었어요. 중간에 요 반등을 주고 그다음에 대세 상승으로 갈 때는 이게 여기까지가 3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요 정도 반등 구간은 있을 수 있으나 그때도 아직은 대세 상승 구간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세 상승이 오려면은 제가 봐서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구간이 아직은 좀 더 가격이 좀 밑으로 내려갈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한 번 더 바닥 확인을 해야 될? 아니면 저희 바닥은 저번에 이 차트로 보면 여기가 바닥을 요런 자리 지금 요런 자리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자리가 왔다 갔다 조정 중에 있는 자리고 지금 한 요 중간 정도 저기 있는 위치되어 있다고 보고 그럼 이제 금리를 이제 뭐 인하를 시작을 할 때쯤이면 이렇게 반등을 주겠죠. 지금 그때 아까 금리로 봤을 때는 네.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줬다가 또 무슨 그 당시에 여기 카드 대란이 있을 거예요. 카드 대란 그다음에 뭐 부동산 이슈도 있을 것이고 뭐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터질 수밖에 터질 없죠. 게 뭔가. 여러 가지 그 은행도 터지듯이 근데 우리가 모르지 못하는 뭐가 터지는 거죠. 뭐 옛날에 리먼 사태도 금리 때문에 모기지론이 터지듯이 결국은 이게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든지 하지 마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렇죠. 야, 뭐 투자라는 것들 이런 것들 하지 마. 지금 과열이니까 하지 마. 물가를 낮춰야 돼. 이런 거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금리 인하로 가서 이게 다시 양쪽 안으로 돈을 풀 때까지는 대세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의 횡보 구간이 좀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은 필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지표긴 한데 지표가 이제 저점은 이제 역시 찍었다고 보이죠. 이게 제가 만든 지표인데 바닥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폐가 뜨고 좀 이렇게 과열이 되면 먹구름이 끼고 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블릭스라는 지표는 이렇게 살 때가 되면 빨간색이 많아지고 팔아야 될 때가 되면 파란색이 많아진데 최근에 여기 언제였나 2월 달쯤에 과열이 한번 떠가지고 또 먹구름이 끼고부터 이렇게 하락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게 결국은 또 가려면은 이렇게 된 숄더형을 만들고 이걸 올라타야 되거든요. 이거를 추세선상에서 이걸 올라타야 되는데 지금 요걸 올라타야 결국은 다시 한 2,700, 800 아까 전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좀 올라갔던 2,700, 800 시즌은 그 정도로 한번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그렇다고 대세 상승 구간은 아니고 중간에 요 정도 올라갈 수도 있는 시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거 갔다가 그거는 이제 조정 기간인 거죠. 그다음 다시 한번 그때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하겠죠. 그런 게 한번 와야 과감하게 그러기 나는 충분하게 이제 5.5%까지 올라온 거는 다음에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두었다. 뭐 어떠한 리스크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은행권이 될지 부동산이 터질지 뭐 이런 것들이 터질지 모르지만 한번 터질 때 할 수 있는 약발들은 충분히 마련해 두었다고 총알을 비축해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현금이 100% 있다고 했을 때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게 좋아요? 요즘 주가가 이렇게 좀 그래도 안정을 이루면서 뭐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레버리지 비율도 신용장고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최근에 좀 우려스럽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뭐 특히 뭐 2차 전지 뭐 특히 AI 로봇 뭐 이런 섹터들이 많이 가면서 이쪽으로 신용이 또 많이 몰린 것 같아요. 뭐 다행히 그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이게 또 내관이 될 수는 있겠죠. 한번 더 무너지면 또 와르르 무너질 수 내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신용이 이렇게 많아지고 나면 또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막 무너질 때는 또 그게 도미노로 무너지니까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시장을 이렇게 체계적인 리스크가 오기 전까지는 테마는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뭐 지금도 뭐 장이 안 좋은데도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400% 넘게 상승을 하고 그러니 이런 주식은 자기가 어떤 종목에 잘 포지션을 잘 하고 있으면은 자기한테 기회는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 공격적이 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금? 예. 30%를 가져가되 가면 만약에 주가가 아까 2,600, 700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올라가면은 자꾸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보통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뭐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막혀 있다 보니까 돈을 마음 넣고 배팅하기는 그렇게 각 나라에서 말해주는 거죠. 야 지금은 투자 많이 하지 마. 지금 좀 금리 인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현금을 좀 가지고. 저는 그렇게 사인을. 욕심을 좀 자제할 때다. 자제할다기보다는 좋은 싼 회사는 사서 가지고 괜찮은데 그렇다고 이게 너무 여기다 올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금 어느 정도 가져가고 나중에 이제 뭐 또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조금씩 마련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로봇주, AI주, 2차 전지주 이거 들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해피하죠. 지금 그렇죠. 수익률이 팍팍 올라가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 외의 분들은 너무 재미없는 장세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저쪽으로 처음에는 에이 저거 테마주고 이거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야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도 그쪽으로 자꾸 이제 넘어가는. 맞아요. 다른 거 팔아서 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예전에 삼성전자 팔아서 카카오 고점에서 물렸던 것이 네. 떠오른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이렇게 사실은 너무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물론 한번 섹터가 오면은 이렇게 강하게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하락과 조정과 그다음에 이렇게 다지고 갈수록 좀 더 튼튼하다고 봐요. 물론 그 전에 물론 저평가된 구간도 있었겠죠.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게 지주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저평가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에코프로 BM보다도 더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좀 주식이 나는 이제 불타기를 또 필요하지만은 불타기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 비중을 좀 줄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마다 뭐 100주 또 100% 났을 때 뭐 한 500% 팔고 또 500주 팔고 또 올라갈 때마다 100주씩 줄여서 아니 또 새로 커나가는 섹터에다가 조금씩 뭐 또 물을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에코프로를 먼저 볼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추세 수상이 이게 진짜 가파르게 올랐네요. 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으로 차지하던 잠깐만요. 이 부분을 저항으로 차지하던 이 부분을 뚫고 강하게 계속 상승을 했는데요. 한 10여만 원, 15만 원, 14만 원 정도 되겠네. 이 자리를 뚫고부터 혹시 45만 원까지 올랐네요. 이 주식이 저는 이제 물론 막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물론 다져가 가야 되는 게 다져가 가야 다음에 올라갈 때 떨어질 때도 지지 라인이 생기는 건데 그게 없어서 지금은 떨어질 때는 무시무시하게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조정을 주면. 왜냐하면 또 이게 신용장부랑 최근에 또 공매도도 내가 봐서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다 보니까 공매도들이 계속 숏을 치다가 또 급하게. 개인들이 또 들어오고 또 숏을 치다가 당하고 최근에 또 압수수색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매도 장난친 쪽에서 거다. 좀 느낌은 왜냐하면 뭐 그 조사라는 게 보통 이렇게 급하게 그러고 이게 소문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개인적 경험이 있어요? 경험은 없지만 생각에는 그런데 그냥 뭐 음모론이긴 한데 그렇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쇼커버가 또 더 강하게 들어오고 또 개인들이 요즘은 거기 옛날에 그 어디지 미국에 그 게임스탁 그 약간 비슷하게 돼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약간 보면서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보통 이제 공매도 친 것들이 그 기관이라든가 네.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그 개인들이 이겨 나가는 모습이 네. 또 보기에는 시원하기도 해요. 네네, 좀 맞아요. 뭔가 통쾌하기도 네. 하고. 네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고기를 이겨서 쭉 하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또 결과론적으로 또 보면 이게 가파르게 상승하면 나중에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주식이 하라고 여기 오는 김에 또 꿀팁을 하나 드리면 주식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다가 완전 직각으로 설 때가 있어요. 이게 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그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올라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몸살이고 뭐 이런데 개인들 그런데 나중에 전 국민들이 다 들고 있을 9%. 예를 들면 그럼 다음에 누가 사주겠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무너질 때는 신용이 무너지면서 오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말씀드린 회사와 실적과 또 뭐든지 다지면서 가야 저는 더 튼튼하게 갈 수 있다고 보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과 뭐 이런 것들 다 미래의 반영되면서 물론 주가가 반영되지만 성장주는 또 뭐 그게 안 먹힐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이격도라는 게 이평선하고 이렇게 좀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21선하고도 상당히 벌어져 있고 그러면 21선까지라도 최소 한번 찍었다 가야 되는데 아직 21선 10만원, 14만원 때부터 지금 21선 한 번도 안 찍고 계속 가고 있는 추세라 그러면 언제 올 것이냐 21선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점에 사신 분들이야 어떤 조정도 견디면서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는 분들은 무섭죠. 그렇죠. 그럼 뭐 근데 또 얘기가 또 이제 그때도 이제 게임스탑처럼 누군가가 나서서 지금 뭐 야 이걸 끝까지 가니까 사.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도 사실 겁은 나요. 사실 지금 보면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요. 특히 유튜브에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이게 좀 체크하고 좀 조정 줄 때, 뭐 줄 때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투자 성향이 다 다른데 이게 우리가 중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뭐 어쨌든 그 논리적이니까 합리적이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너무 단기 급등했을 경우에 그 조정, 변동성을 높은 가격에 산 분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 거기서부터 맞습니다. 뭔가 무너지기 맞습니다. 시작하면 걱정이 되는 차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추세 보지만 이렇게 추세를 뚫을 때 사거나 아니면 바닥에 오거나 해가 뜰 때나 이럴 때 사거나 저점이 올 때 사거나 이런 게 몸에 배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서 사실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일단 투자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로봇주가 됐든 AI주가 됐든 2차 전지주가 됐든 많이 오른 주식들보다는 아직 바닥 조정이 있거나 아직은 덜 오른 주식주에서 찾아보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거기서도 뭐, 제가 또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가면 그럼 또 예를 들면 이제 장비주가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또 하나를 잠깐만요. 사이트를 하나 들어. 그러면 2차 전지 가면 다음에는 최근에는 올랐던 게 2차 전지 장비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못 사면 장비주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장비주 이거 2월 달에 올렸는데 2월 달에 올렸는데 그렇게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너무 많이 가면은 다음 못 간 것들 그다음 뭐 폐배터리 뭐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투자를 하는 편인데 그리고 최근에 또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또 이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니 2차 전지가 이렇게 가면은 아니 근데 지금 인프라가 과연 돼 있냐? 2차 전지 이걸 자동차들이 전기차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인프라가 돼 있냐 생각해 보면 그러면 충전기 그다음에 충전기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전기가 지금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걸 다 전기차에 이게 지금 5%도 안 되는데 전기차를 만약에 뭐 몇십 프로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 전기가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용량이 그러면은 전기 발전이 지금 먼저 수급이 돼야 되는 거고 발전에 따라서 그다음에 전선 그다음 변압기 이런 것들이 다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사람들은 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발전 일단 내가 봤을 때 발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화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한계가 있을 거고 친환경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수소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원전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잘 찾아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저쪽 직접적인 2차 전지나 뭐 이런 거보다도 네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것이 활성화됐을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덜 오른 어떤 주식이나 섹터를 찾아보자.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제가 만든 이게 리포트 플랫폼이긴 한데 여기에 보면 트렌드를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 트렌드에 보면 뭐 다음에 갈 만한 뭐 2차 전지, 친환경 소재, 그다음에 뭐 수소 에너지 이런 태양광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조사해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갈 게 뭔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2차 전지가 간다면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 지금 많이 오르는 거를 같이 그냥 따라가는 게보다는 네네. 그럼 이제 거기서 또 결국 파생돼서 또 나타나거든요. 지금 가장 우리 배 대표님 워낙 우리 슈퍼개미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투자에 대해서는 뭐 달인이시니까 그냥 배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에 좀 유망한 섹터나 주식을 어디를 보고 계실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 현 구간에서 말씀하는 거죠. 네. 현 구간에서는 지금 어쨌든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들을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것도 보면 원전, 그다음에 뭐 바이오, 뭐 반도체도 밀고 있고, 물론 이제 정부에서 미는 저출산 이런 것들도 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커나가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전기차는 일단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면 로봇도 앞으로 일상생활화 되고 있잖아요. 이게 또 가장 보면은 없다가 생겨나는 것들이 텐베그 나오는 정보들이 많아요. 세상에 없다가 로봇도 그렇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는 이제 통신도 뭐 예를 들어 6G 쪽이면 이제 인터넷도 위성으로 다 하는 시대가 이제 곧 돌아올 거고, 그러면 이제 위성 관련 주도 괜찮을 거고, 더 나아간다면 이제 UAM인데 그거는 내가 봐서는 조금 더 시기상종론을 갖고, 시기상종론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남들보다 앞에 서서 미리 선점하고 있어야, 선점하고 사고 있어야 내가 아까 저런 고점에서 잡고 바닥에서 잡아서
수익을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그런 섹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네. 어떤 기준으로 그 섹터 이게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그 섹터나 산업에서 어떤 주식을 선택할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종목명을 얘기하시기보다는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 하는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주를 찾을 때는 그 종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이 먼저 들어가는 수급이 거래량. 들어오는 것들을 찾는 게 제일 좋고 지금 아직 움직이기 전이라도 그다음에 회사의 내용, 그다음에 뭐 대주주, 그다음에 뭐 기관 수급까지도 보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가장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는 게 대재수 심자잖아요. 대주주, 재료의 크기, 그다음에 숫자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냐, 숫자가 지금 현재가 얼마가 나오고 있느냐, 그다음에 심리, 그다음에 차트는 이제 수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좀 남들보다 좀 더 수익률 면에서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차트를 또 너무 무시하면 이게 아무리 내가 좋다고 진입을 했다고 했을 때 너무 빠르거나 또 너무 늦거나 그러면 안 좋으니까 차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고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한번 잘 고민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